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력계통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통은 이제 3모선 계통인데요.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1번 모선이라고 부르고, 이제 칭해보고, 이제 2번 모선, 3번 모선, 이와 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모선과 2번 모선 사이에서 PQ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 쪽이 공급하는 쪽이 어디 쪽이 또 그걸 갖다가 흡수하는 측인지, PQ 입장 각각 따로따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3번 모선 사이에서 PQ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 3번 모선 사이에서는 PQ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 1번 모선에 2번 모선 쪽으로 유효전력을 어디가 공급하는 측이고 어디가 또 흡수하는 측이고, 주면 또 얼마를 줬고 받으면 또 얼마를 받았고, Q도 이제 별도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예를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먼저 정하고 갑니다. 기준을 먼저 정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가 모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모선과 모선 사이에서 P와 Q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먼저 기준을 먼저 정해야 돼요. 해석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모선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로 잡죠.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를 기준해서 여기 모선에서부터 이게 나간다, 리빙, 영어로는 이제 리빙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이 모선 기준에서 플러스 쪽에서 나가는 쪽으로 전류를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전류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 이쪽 방향으로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해석, 이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지난번 강의 때도 그랬죠. PQ의 결과를 놓고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지상 중심으로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류에다 컨주게이션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종료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떤 값을 우리가 계산을 했으면 그 값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그 값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면 이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나가는 축이요. 여기 요 나가는 쪽 리빙이라고 하죠.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나가는 측에서는, 그러면 나가는 측이 있으면 반대편에 여기 들어가겠네요. 한쪽은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쪽은 한쪽은 이쪽에서는 2번, 이게 2번 모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1번 모선이라고 하고, 1번 모선 측은 여기 나가는 입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 전력을 계산하는 걸 배웠죠. 그러면 복소 전력을 갖다 계산하면 당연히 이쪽 측에서 복소 전력이 계산되겠죠. 1번 모선이라 P1 플러스 JQ1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계산할 수 있겠죠. V2의 요 I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S2는 P2 플러스 JQ2 이렇게 나오겠죠. 복소전력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적에 당연히 V1의 I 이렇게 계산하겠죠. V1 페이자에 I1 페이자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지상 중심이라 해서 여기다가 전류에다가 컨주게이션을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1이 아니죠. 전류는 같은 전류죠. 같은 전류니까 I1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I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력이라고 봐도 좋죠.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냐면 V2의 I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I에다가 이렇게 컨주게이션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컨주게이션. 이렇게 계산한 전력이 이제 요 전력이 되고, 요 전력이 될 텐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나가는 측, 전류를 나가는 측, 리빙 측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결과값이 플러스가 양의 값이 나왔다. 양의 값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급하는 양이다. 발생한 양이다. 이렇게 다 공급이다. 즉, 제네레이션 하고 있는 측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나가는 측에서의 계산값은 플러스는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 공급량 또는 발생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는 이제 음의 값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음의 값은 뭐냐면 흡수한다. 이제 내보내 공급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흡수한다. 또 같은 말로는 뭐냐면 소비하는 양이다. 소비했다. 그 양을 소비한 이쪽에서 이번에서 소비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계산값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기준 잘 잡아두세요. 자, 들어가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들어가는 측에서는 똑같은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양의 값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 소비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나가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측에서는 양의 값이 나오면 공급,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측에서 계산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 양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흡수한다 또는 소비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음의 값이 되면 반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워. 그러면 나가는 측 들어가는 측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냐, 뭐 물론 그게 맞긴 맞는데, 항상 우리가 전력계통을 모델링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발전기 측이야. 여기가 발전기 측이야. 그냥 늘 그렇게 해와. 여기가 발전기 측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선로가 있어. 송전 선로가 있고, 여기가 부하 측이야. 그러면 우리 그냥 별 생각 없이 여기는 송전단이고 여기는 수전단이니까 뭐 전류 흐름 잡으라면 해석할 때 이렇게 잡는 사람 별로 없죠. 전류 흐름 이렇게 잡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석상 잡아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그냥 잡으라면 어떻게 잡아? 전류 방향 잡으라면 아무 생각 특별히 고민 많이 안 해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돼요? 예, 리빙 측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 뭐가 이거에 엔터링이 되는 거죠.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 되고 이쪽이 나가는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 나가는 쪽은 뭐냐면 약간 공급자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급자적 입장이고, 들어가는 쪽은 뭐냐면 입장 자체가 뭐냐면 소비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입장 자체가 그래. 예, 입장 자체가 얘는 소비자적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나가는 측에서는 어떤 관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요. 예, 공급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쪽을 공급자적 입장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100와트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값이 계산하면서 P값이 나왔다면 여기는 100와트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뭐냐, 플러스 100와트가 계산됐어. P값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100와트를 얘가 흡수하고 있고, 또는 뭐냐면 소비하고 있고 상태.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모선 사이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여기서 이 100와트를 공급해서 여기서 뭐냐면 이 모선에서 그 100와트를 흡수해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유효전력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쪽이 공급자고 이쪽이 지금 소비자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냐면 해석한 결과를 우리가 유의미하게 의미를 줄 수가 있다. 유의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받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의 방향의 어떤 기준을 먼저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놓은 게 좋겠다. 자, 요게 기준이다. 기준, 항상 모든 게 기준이라는 게 있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생각만 가지세요. 플러스는 나가는 쪽에서는 공급자적 입장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쪽에서는 뭐예요? 부하측 입장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하측 입장으로. 자, 부하측 입장에서는 소비가 자기가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공급자는 플러스가 뭐냐면 공급이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거의 반대니까 반대로 생각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지금 머릿속에 굳이 생각하지 말고 공급의 반대는 소비라고 생각만 해요. 소비 또는 흡수는, 소비란 말 쓰기 싫으면 그 말이 좀 어색하면 흡수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조금 좀 유화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결론.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이 결론을 결국 이 결론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유효전력의 흐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흐름은 이게 결론이에요. 자, 유효전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 어디가 공급자가 되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위상이 빠른 모선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위상은 뭐의 위상이냐면 전압의 위상입니다. 이 전압의 위상, 얘를 말하는 거죠. 이 전압의 위상이 빠른 모선에서 늦은 모선으로 흐름이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압의 위상이 앞선 곳에서, 빠른 곳, 앞선 곳이라고 합시다. 빠른 곳이란 말도 맞고, 앞선 곳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무조건 늦은 곳으로 유효전력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위상이 앞선 곳이 항상 뭐냐면
공급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위상이 늦는 것이 뭐냐면 유효전력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유효전력은 흐름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자, 무효전력은 전압, 똑같이 전압이죠. 근데 전압인데 위상이 아니라 크기. 예, 전압의 크기예요. 예, 전압의, 여기 말을, 예, 전압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이. 그러면 전압의 크기. 예, 크기가 높은 곳에서, 크기가 높은 곳에서, 예, 크기가 뭐 200볼트인 곳에서 뭐 100볼트인 쪽으로 나타난다. 낮은, 예, 전압이 크기가 낮은 쪽으로 흐름이 나타난다. 좀 다르죠? 자, 유효전력은 위상이 앞선 곳에서 늦은 곳 쪽으로.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그거와 관계없이 전압의 크기가, 사이즈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무효전력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해석에 대한 이 기준도 여기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 이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 자체는 항상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계통에서 이 자체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내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은 항상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문제를 잡아보고 오려고 그래요. 지지난 시간처럼 한번 이런 게 잘 안 잡힐 때는 뭐예요? 좋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뤄보면서 그거를 해석해보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보면 이제는 그게 자신감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제를 만들 때는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제면 좋은 거지 너무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여러분만 혼동스럽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모선, 두 개의 모선이 있죠. 이 1번 모선하고 여기가 모선 1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모선 2라고 해요. 이 두 모선 사이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다가 한번 의미도 한번 딱 부여를 해보자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기준대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계산은 이렇게 간단하죠. 자, 여기가 플러스로 잡고 이쪽 모선이 이게 전류를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요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리빙이죠. 나가는 쪽이죠. 나가는 쪽이고 이쪽은 방향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전류 방향 그대로 둔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요? 이쪽은 엔터링이 되죠. 이쪽은 엔터링이 되고 이쪽은 들어가는 측이 되고 이쪽은 나가는 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쪽에서의 복소 전력하고 모선 1번 측에서의 복소 전력과 2번 측에서 복소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죠. 매우 쉽죠. 예, 구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죠. 복소 전력 어떻게 구하는지. 자, 복소 전력을 구하려면 S1이라고 하죠. 여기서의 복소 전력은 S1이라고 하죠. S1은 여기 전압 V1이죠. 이걸 갖다 이제 V1이라고 해요. V1에다가 나가는 전류, 요 전류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죠. 근데 곱해줄 때 어떻게 곱해주라고 그랬어요? 컨주게이션으로 곱해주죠. 누구의 컨주게이션으로 하자고 했어요? 전류의 컨주게이션. 지상 중심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이 전류가 들어가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2는 여기에 복소 전력은 S2라고 해요. 그럼 S2는 V2, 이게 V2죠. V2 곱하기 I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여전히 I에다 컨주게이션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복소 전력이니까 뭐 P2Q2라고 하고 여기는 P1Q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여기까지는 됐죠.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전압은 여기가 이제 알죠. 이렇게 두면 전압은 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만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심플하게 모델링을 했죠. 1옴이 있는 것으로. 자,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이제 이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우리 전압 방정식 한번 세워봅시다.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았으니까 V1은 이 전압 강화하고 이 V2를 더하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V1과 같아지겠죠. 자, 전압 방정식 한번 세워보게요. 자, V2랑 V2가 있죠. V2랑 뭐까지 합해져야 돼요? 전압 강화까지 합쳐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전류를 구하면 되죠. I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V1에서 마이너스 V2, 그 다음에 J의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그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J의 여기 1옴이니까 1. 그 다음에, 150에 10도, 마이너스 100.
여기 영도인데, 영도는 뭐, 계산에다 안 넣어줘도 뭐 전혀 무관하죠. 이걸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예, 그대로 계산하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계산할 때 부담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극잡 형식이고, 여기는 또 복소수 형태고, 그러면은 뭐, 한쪽으로 또 맞춘 다음에 뭐, 유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뭘만 사용하면 돼. 그냥, 요거 그냥 계산기로 편하게 누르면 된다고 했죠. 예. 계산기로 편하게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같이 누르면 돼요. 여기는 극잡 형식으로 누르면 되고, 여기는 복소수 형태로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복소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 세팅하는 저기 강의를 제가 하나 올렸는데,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거기 좀 에러가 나는 거 하나 써줬어요. 나눗셈은, 나눗셈을 위해서라도 그 세팅치를 그 모드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나눗셈에서 유일하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 계산기는. 제가 그전 버전 쓸 때는 그러지 않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고 눌러봐서 안 돼서 인터넷을 구글 뒤져봤더니 그게 에러가 나는 모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눗셈이 있는 모드는 그 모드를 갖다가 나눗셈이 있는 모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모드의 또 장점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드를 조금 보면 제가 더보기란에 써놨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 번에 다 누를 수 있죠. 간단하게 한 번에 누를 수 있고, 계산 결과가 이게 나오면 바로, 우리가 이 크기랑 극잡 형식으로 바로 얻으려면 한 번만 더 Shift 2번에 3번만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면 바로 이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자체가 단 한 번에 누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10초 걸릴까요? 이거 다 누르는데. 빨리 누르면 뭐 10초도 안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계산상의 부담은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꾸 쉽게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스케드라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다 똑같이 눌러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류까지 구해놨으니까, 이 전류까지 다 구했으니까 전류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집어넣을 때 주의점이 뭐예요? 주의점이? 얘는 전류를 구했고, 여기 들어갈 때는 컨주게이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각도를 갖다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놨으니까, 이건 플러스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플러스 각도로 넣어줘야 돼. 예, 요거, 예. 공액복소수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그냥 실수야. 다 아는데 실수.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20 넣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야, 이것도 어렵지 않아. 이것도 바로 계산기로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죠? 이때는 그냥 이 값은 그냥 복소수 형태로 그냥 유지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허수부하고 실수부를 보고 싶어요. 이게 P이고 이게 Q니까 이 값을 보고 싶으니까 이걸 굳이 계산값을 갖다가 극잡 형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 값 자체의 의미를 두고 쓰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럴 때, 자, 얘는, 자, 리빙 칙이잖아요. 나가는 칙이니까 플러스를 어떻게 해석하자겠죠? 플러스를 공급이라고 해석하자겠죠. 자, 얘는 들어가는 칙이니까, 자, 플러스 값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소비나 뭐라고요? 흡수 이렇게 해석하자. 얘는 부하 관점. 이렇게 하면 다 맞아들어. 부하 관점. 얘는 뭐예요? 공급자 관점. 발전기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P가 이렇게 플러스 값이잖아요. 플러스 값이니까 여기는 P가 2084와트. 여기서 2084와트를 공급하고 2084와트 P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이제 공급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모선을 떠났어. 이 양이 공급량으로 떠났어. 그 다음에 무효전력도 얼마예요? 무효전력도 2582바르 정도가 이쪽에서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플러스 값이니까 2582바르가 Q양도 이렇게 공급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 모선 쪽으로 얼마요? 2084 유효전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흡수되고 있잖아요. 흡수되고 있다. 이 모선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84 유효전력을 이쪽 모선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Q도 뭐냐면 1818 Q도 여기서 흡수하고, 소비 대상이 이쪽이 이제 부하가 되는 거죠. 사실 부하 관점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거 흡수하고 이쪽에 공급하는 이렇게 돼. 그래서 PQ 흐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PQ 흐름 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쪽이 공급자가 되고 이쪽이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러고 나서, 계산가를 보니까, 그러면, 요 값은 요 놈이 다 썼네. 요 놈이 다 준 거죠. 여기서 공급을 했고, 여기가 이제 소비를 한 거죠. 이모손에서. 예. 근데 요거는 보니까 값이 안 맞죠. 여기는 보니까 2582에서 이게 이꼬르가 아니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죠. 차이를 봤더니 여기는 무효전력은 뭐예요? 여기서 예, 1이 있죠. 오는 과정에 무슨 손실이 발생해요? i제곱 x라고 하는 무슨 손실이요? 무효 전력 예, 손실이 발생하죠. 물론 여기가 r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다 r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요 값도 차이가 있겠죠. 자, i제곱 r만큼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효전력 손실이죠. 유효전력 예, 손실이 나타났겠죠. 차이가 났겠죠. 그만큼. 근데 여기서는 모델링상 뭘 쓰지 않았어요? r을 쓰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여기서 무효전력 손실분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급난 양, 여기서 준 양 중에서 뭐냐면 손실로서 일부가 사용되고 이 차이가 난 만큼은 손실이 되겠죠. 그 손실을 계산해 봤더니 764바르야. 그러니까 764바를 뺀 나머지를 이쪽에서 흡수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양하고 요양을 빼보면 요양이 당연히 정확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니까 P와 Q의 흐름은 어떻게, P는 어떻게 흐름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전압의 위상이 앞선 곳에서 뒤진 곳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가 앞선 곳이죠. 앞선 곳이니까 여기는 전압을 볼 필요가 없어. 전압의 크기는 보지만 여기는 뭐만 보냐면 위상만 봐야 돼. 위상만. 자, 위상이 앞선 곳 10도고 여기는 0도잖아요. 여기 10도 앞섰잖아요. 앞선 곳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일지는 뭐예요? 얼마일지는 여기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죠. 이런 양의 흐름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P의 흐름이다. 자, 그 다음에 Q의 흐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전압의 크기. 전압의 크기니까 여기 이제 요걸 볼 필요가 없죠. 요걸 볼 필요가 없죠. 뭐만 보면 돼요? 전압의 크기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20V고 여기가 100V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Q의 흐름도 이쪽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럼 여기가 공급자고 당연히 이쪽이 뭐예요? 소비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양은 보니까 흐름이 나왔는데, 양은 이쪽에서 이제 받아 쓴 것은 요거죠. 요걸 받아 썼는데, 물론 얘는 지금 이만큼 줬는데 여기 이제 손실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지금이니까 그래. 이제 이거를 갖다 내가 방향을 잘 몰라서 그냥 이 방향으로 잡았어. 그냥 해석 방향, 그냥 전류 방향을. 이게 아니라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나서 해석을 했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전류계통에서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전압과 위상을 안다 그러면 방향을 다 이렇게 잡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뭐냐면 전력조류 계산할 때는 이런 것 자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때 이 방향으로 잡고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 방향으로 잡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냐면 이렇게 잡았으면 그 결과에 대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았으면 지금 V2는 뭐냐면 V2에서 출발해서 나간 요거 전압강화죠. 전압강화가 V1하고 전압강화가 더해진 게 V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방정식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V2는 V1하고 같을 텐데 여기는 전압강화까지 더해서 요게 V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다 전압강화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I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됩니까? V2에다가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V2 그 다음에 J의 I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고값이 들어간 거죠. 100, V2가 100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V1이 이거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요거 계산 다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계산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크기는 차이가 없겠죠. 당연히 크기는 차이가 없고 위상이 이거에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위상이 아까랑 몇 도 차이가 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게 우리 전력에서는 사실 방향이라고 말해요. 반함이 반대다 그런 말은 사실은 방향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위상입니다. 위상이 180도 틀어진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상이 뭐 아까 것과 이제 180도 당연히 차이가 나는 값으로 계산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자, 그걸 가지고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얘는 이쪽 이게 S1이죠. 얘는 지금 엔터링이 되죠, 이제.
엔터링이 되니까 뭐 어쨌든 요거 가지고 계산해요. 자, 들어올 때 여기를 갖다 집어넣을 때 자, 요거에 뭘로 넣어달라고요? 컨주게이션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인 놈이 뭘로만 바뀌어요? 마이너스인 부호로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여기도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계산 완료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자, 여기서부터 엔터링이죠. 엔터링은 뭐냐면 내가 부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소비량이라고 했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소비량이라고 해석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뭐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뭐냐면 다시 그 양을 다시 뭘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공급량으로 다시 해석을. 이 얘가 뭐냐면 2084W를 얘가 공급하고 있고 실제로 P는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가 나죠. 그 Q도 뭐냐면 원래 플러스가 됐으면 이게 내가 사용하는 양으로 소비하는 양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물론 마이너스. 그럼 이 공급량이죠. Q도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류 방향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저렇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을 갖다 해석하는 자의 몫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밍이죠. 나가는 쪽이죠. 나가는 쪽 해석이니까 여기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얘가 또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어. 얘는 플러스가 나왔으면 공급하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게 뭐예요? 얘가 공급의 반대말인 이 양을 소비하게 되는 것으로 말이 바뀌고 얘도 뭐냐면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얘도 소비하는 걸로 말이 또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전류 방향은 이렇게 잡으나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관이 없는데 부호가 바뀌게 되죠. 부호가 바뀌는데 뭘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엔터링이냐 리빙이냐에 따라서 뭐냐면 해석만 잘해주면 그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죠. 전압의 위상이 빠른 곳에서 늦은 곳으로 가게 돼 있고 흐름 자체는 그 다음에 Q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압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 전압 방정식 V1은 V2 플러스 JIX 요 전압 강하고 V2를 더한 게 V1이다. 요거 전압 방정식 여기다 썼습니다. 요 전압 방정식을 가지고 제가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는데 자요. V2를 얘를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기준 페이지로 잡아볼게요. 기준 페이지는 0도 위치에다 놓는 게 가장 우리가 해석할 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내가 잡는데, 일반적인 부하니까 전류는 제가 잡아야 돼요. 전류는 제가 잡아야 되는데, 지상으로 잡을게요. 전압보다는 늦은, 지상의 흐름으로, 일단 제가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늦는 거죠. 이 세타만큼 늦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쓰면 그러면 이게 전류를 내가 잡았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잡을 것이냐 진상을 잡을 거냐 이거는 내가 부하 조건에 맞춰가지고 전류는 늘 바뀌는 거니까 운전 상황에 따라 늘 바뀌는 거니까 전압을 기준해 놓고 뭐냐면 전류가 그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흐르냐 이건 내가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하의 상태다 가정하고 지금 이제 페이저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V2에다가 더하기 요게 더해졌을 때 V1이 되니까 V1의 위치는 당연히 전압 강화는 전류에다가 X를 곱한 거죠. 전류에다 X를 곱한 건데 이거는 양이니까 그렇다 치고 위상의 위치는 어쨌든 간 I의 J잖아. 요거는 왜 X는 상수니까 이게 더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게 크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위상만. 자, I의 J가 붙으니까 전류보다 몇 도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전압 강화의 위상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자, 한 번 더 해고합니다. J는 자, 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자, 요거죠. 요건데 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자, 90도 앞서게. 뭐예요?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90도 앞서게 한다. 그러니까 전류보다 90도 앞서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 위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딱 이렇게 요거란 이야기지. 이렇게 간다는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전압 강화의 위상 위치가 요거란 이야기예요. 길이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길이는 뭐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지금 길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건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 위상의 위치를 그러면은 여기 전압 강화가 90도 앞서 위치에 전압 강화가 있는데 전압 강화를 이런 V2하고 전압 강화를 더하면 그렇죠?
V2랑 전압 강화를 더하면 여기 그러면 더하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V2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 V2가 아니라 V1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V1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페이저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해서 많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삼각형이 형성이 되죠. 이 삼각형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를 한번 연장선을 쭉 그어볼까요? 쭉 그어보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막국지각으로 뭐냐면, 여기는 두 개 위상이 같겠죠. 이런 위상이 같겠죠. 그러면 여기는 90도고 90도니까 각 하나 남았죠. 각이 하나 남아서 여기는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똑같은 세타가 되겠죠.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인가요? 네, 180도. 어쨌든 이 두 각 크기 같아버리고 요 각 크기 같아버리니까 요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 그러면 아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번 모선이 있고 자, 2번 모선이 있어. 2번 모선이 있어. 여기가 V1, V2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JI가 있죠. JX가 있죠. JX가 있고, 그 다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 이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한 걸 갖다가 이제 여기가 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게 되면 얘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됐다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크기가 전압의 크기는 큰 상태고, 위상의 위치도 V1이 더 크고 전압의 크기도 더 큰 요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그래 보니까 다 나오죠. 그죠? 여기 그림 상황이 여기가 한 120도에 한 10 됐고 여기가 뭐 100에 0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전압 강화 수치가 있었고 j-에 1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걸 갖다 이제 페이저드로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전류에 따라서 여기 바뀌는 거예요. 페이저드는. 그죠? 전류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 크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요게 삼각형이 있어야지는데, 이 삼각형을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을 텐데, 여기 빗변, 여기 높이 부분의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길이 보면, IX에 뭐가 되냐면, IX의 코사인 세타, 요렇게 돼. IX의 코사인 세타, 그래. 여기 길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해봐,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IX의 여기 코사인 써먹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사인 세타겠죠. 자, 여기다가 어차피 이게 상수니까 V에다가 X를 나누고 여기다 똑같이 V에다가 X를 나누면 뭐 어떤 상수가 지금 전압도 안 X는 상수 역할을 하는 거 X도 상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나 V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VI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VI 코사인 세타. 즉 여기는 뭐와 관련된 양이 되냐면 P. 여기는 뭐랑 관련된 양이 돼요? Q 이렇게 되죠. 이쪽 배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아까 것과 이제 복합적으로 이런 걸 그려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유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유효전력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위상이 앞선 곳, 전압의 위상이 앞선 곳에서 느린 곳으로.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이 앞선 곳이 여기 델타만큼 V1이 앞서고 있잖아요. 빠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전력은 뭐냐면 요렇게 흐름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모선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 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유효전력은. 그러니까 여기의 높이가 뭐라고 생각하면 유효전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벡터들 그려봤을 때 양 크기로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를 갖다 표현해서 유효전력이 한 요 정도 이 정도 양이 이렇게 1번 모선 측에서 2번 모선 쪽으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무효전력은 전압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전압의 크기니까 전압의 크기겠죠. 이걸 좀 무시합시다. 여기 양은 무시합시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Q와 관련된 양이에요. 이만큼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1번 모선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 쪽으로 무효전력의 흐름인데 이게 Q의 흐름이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무효전력의 뭐냐면
조류가 많다. 무효전력의 흐름이 지금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 한다고 생각하면 두 개의 모선 사이에 무효전력 흐름은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상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유효전력 흐름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전압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두 모선 사이에 무효전력 흐름이 많구나. 그 다음에 어디가 공급자냐, 어디가 소비하는 자냐, 그 위치도 딱 정해졌죠. 무효전력은 전압이 높은 곳,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전압 이상이 빠른 곳.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텝콤 같은 거를 갖다가 제어를 할 때 무효전력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걔들 할 때 제일 그 조건이 뭐예요? 뭘 맞춰요? 일단 전압의 위상을 맞추죠. 두 모선의 위상을 맞추죠. 왜 전압의 위상을 맞추겠습니까?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전압의 위상을 맞추는 이유는 유효전력은 교환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만 순수하게 교환하고 싶으니까 무효전력만. 그러니까 뭘만 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력계통에다 스택콤이 내가 무효전력을 계통에다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공급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되려면 내가 내 전압을 올려야지. 내가 전압을 계통 전압보다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쪽에서부터 계통 쪽으로 무효전력이 나간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계통에 있는 무효전력을 내가 흡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전압을 낮춰버리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력계통 공학을 공부하면서,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를 여기서 좀 잡고 가면,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더더 쉽게 좀 친근해진다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방향까지 다 표현을 다 해줬죠. 지금은 우리가 R을 넣고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전량이 다 들어간 거죠. 이렇게 공급이 됐고, 이쪽에 다 흡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효전력 손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해석을 했죠. 당연히 여기다 R을 넣었다면 여기가 생겼을 것이고, 그만큼 빠진 만큼이 이쪽으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 방향. 자, 무효전력은 이런 전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이란 말이에요. 큰 쪽에서 작은 쪽. 근데 이제 여긴 공급량은 이만큼이다. 뭐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누가 쓰든 상관이 없죠. 어쨌든 손실로 이만큼 잡아먹고 이제 이쪽 모선 쪽으로 이제 무효전력이 들어갔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하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야, 이거를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상상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냐면,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전압의 크기를 똑같이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위상차만 다르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 상상할 때 이럴 때 어떤 결과? 유효전력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유효전력은 당연히 위상이 이쪽 앞서니까 유효전력은 이쪽에서 공급과 이쪽에서 그만큼 사용하겠구나. 이쪽에서 받아쓰게 흡수하겠구나. 그렇게 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무효전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산하면 0이 나올까? 무효전력이?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뭔가를 내가 어떤 개념을 갖다 명확히 하고 싶으면 좋은 그거에 맞는 예제를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면서 거기에 뭐냐면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은비를 잘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정과 동일하고, 여기 쪽을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이쪽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전류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가 짠 나왔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알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는 나가는 쪽이죠. 리빙이니까 1736W 유효전력이 P는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1736W가.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유효전력은 이쪽으로 1736W가 모듈이 이쪽에서 이쪽 모선에서 다 흡수를 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Q가 플러스야. 그러면 Q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석해. 152W가 아니라 바르죠. 바르가 이쪽에서 공급이 됐어.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 플러스니까. 근데 얘는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들어가는 쪽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오면 소비하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뭐 여기는 이것도 공급이죠. Q를 공급이죠. 여기도 152W 바르 공급. 얘 152바르 공급. 얘도 152바르 공급. 둘 다 공급이야.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 결론은 뭐냐면 1번 모선과 2번 모선 두 모선 사이에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효전력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게 0이야 0. 예, 뭐가 같아서요? 예, 전압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모선에서 그 전압의 무효전력의 교환은 나타나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모선 사이에서, 두 모선 간에는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두 모선에서 주고받는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L이 있잖아. 얘가 부하잖아. 얘한테도 부하고 얘한테도 부하니까 이 둘 다 여기다가 공급한 거야. 얘가 그걸 다 소모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양을 합치니까, 이 두 양을 합치면 뭐 150이하고 150 한 300쯤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 i제곱 x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304가 나오더라. 이게 손실량이잖아. 즉 얘들은 얘를 부하로 보고 얘한테만 공급하고 말 뿐이었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압이 두 모선상 전압이 같다 할지라도 뭐냐면 중간에 손실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분에 대한 그 무효전력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급량이 생긴다.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팩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막 이제 이론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보니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외에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해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우리가 발전기라고 이미 정해놓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공급자 자세잖아요. 공급자 자세고 이거는 이건 소비자 자세잖아요. 소비자 자세니까 말 않더라도 이 전류 방향은 여기다 이렇게 잡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 방향으로 맞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되면 여기는 P 플러스 JQ가 거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JQ가 P2, Q2 이렇게 합계다. 이렇게 거의 나오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잡아놓으면. 그러면 얘는 무슨 양으로 해석하면 된다? 소비량으로 해석하면 되고 얘는 공급량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Q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Q에 대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흡수하는 대상이 되고 여기는 공급치가 되죠. 그거는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낮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새벽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발전기는 뭘 하냐면 진상운전하죠. 진상운전하면서 뭐 하냐면 무효전력을 이렇게 해요.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을 한다 이야기야. 공급이 아니라 무슨 운전이요? 전력계통에 남아도는. 그럼 무효전력의 대상은 뭐예요? 다 캐패시티브한 그놈이죠. C에 의한 거죠. 근데 걔는 무효전력이라고 말하지만 무슨 무효전력이요? 자기가 내놓는 무효전력은 지상 무효전력이라고 했죠. 지상 무효전력을 얘가 이제 다 흡수를 해야 되는 운전을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부하 측이 오히려 공급자가 되는 거죠. 언제요? 새벽이나 어떤가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이쪽 전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렴 파괴가 나고 그래서 빨리 무효전력을 흡수해서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흡수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빨리 뭘 달아줘야 돼. 이쪽에다가 무효전력을 흡수할 애가 있죠. 모터가 원래 다 소비했는데 모터가 빠지고 난 자리를 갖다 누가 메꿔주면 돼? 그냥 L로 넣어주면 되죠. L이 소비하게 해주면 전압이 반대로 두두둑 떨어지겠죠. 그 페이저도 그린 것은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다 해봤죠. 그러니까 L 들어가면 거꾸로 이제 전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모선에다가 이게 이 부하 모선의 전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모선에 집어넣을 때 그게 결국 그 전압이 주로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문제가 더 되겠죠. 전압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이게 왜냐면 중부하 때 전류를 많이 끌어다 쓰면 부하가 많이 그럴 때 전류를 많이 끌어다 쓰면 전압가 커지니까 전압이 많이 떨어져서 이쪽으로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이제 정지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정전력 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그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뭐가 너무 과도하게 되죠. 전류가 너무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과부하 때문에 이제 다 타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근데 전압이 너무 높아져.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압이 너무 높으면 L이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압이 높으면 다시 그 무전력을 갖다가 다시 소비할 대체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모터 대신 대체품이 이제 L인 것이죠.
L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제 우리가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C하고 L 조합으로 돼 있는 거죠. C하고 L 조합으로 있는 거고, 전압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피상적으로 뭐냐면 C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 너무 높아. 누가 들어가는 거? C 떼세고 뭐냐면 L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너무 낮으면 C. 그도 이제 양을 뭐 조절하면 좀 그 올라간 전압 크기도 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L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제한 설비들이 이제 우리가 부르는 명칭들이 SVC,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라. 스테이틱 바르. 여기가 바르가 이제 무효전력이죠. 컴펜세이터 보상기냐. 무효전력 보상장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C는 뭐냐면 공급장치고, 무효전력 공급장치고, 공급기고,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무효전력 흡수장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보상장치라는 것은 뭐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 다 의미를 하는 거죠. 부족하면 더 채워주고, 남으면 흡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한전의 어떤 변전소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어떤 개소들은 특성상 전압이 너무 낮아. 그런 경우에는 캐패시터 뱅크만 있어. 캐패시터 뱅크만 있어. 콘덴서 뱅크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여기는 전압이 또 너무 높은 지역이야. 높은 지역이야. 늘 높게만 나타나. 그러면 뭐냐면 거기는 리액터 뱅크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또 어떤 변전소는 중부하 때는 전압이 너무 낮아지는 게 좀 너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는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뭐냐면 거기에는 카패시터 뱅크도 갖다 놔야 되고, 콘덴서 뱅크도 갖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액터 뱅크도 갖다 놔야 되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자.